예, 게일러 앤 웨일의 논문은 비교적 저는 개인적으로 두 논문 중에 어떤 논문이 더 재밌냐고 물어보시면 헨슨 앤 프리스칸 논문이 멜더스트 솔로우 논문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되게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멜더스 경제에서도 솔로우 생산 기술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썼다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저는 기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경제 성장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멜더스 경제에서 이제 솔로우 경제로의 마찬가지로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멜더스 체제, 멜더스 레짐이라고 하는데 멜더스 체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예, 1인당 소득 수준이 변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 증가, 인구 규모도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 물론 이제 인구가 조금씩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4장 시작할 때 제가 1 밀리언 BC 전부터 인구 패턴을 쭉 보여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뭐 비교적 뭐 한 18세기, 1800년, 19세기, 1800년대부터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기는 했으니까요. 인구는 좀 서서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수준은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기술 진보가 있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를 멜더스 체제, 멜더스 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더스 리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증가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인구 증가율 자체는 매우 낮은 수준이겠죠. 그래서 인구가 대체적으로 서서히 죄송합니다. 인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논문 Population Technology and Growth에서 여기서의 이제 그 어떤 트리거 포인트, 그 촉발되는 변화가 시작되는 어떤 트리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헨슨 앤 프리스캇 논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헨슨 앤 프리스캇 논문에서 어떤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산성이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 스탁 혹은 날리지 스탁이 지식의 총량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멜더스 생산 기술로부터 솔로우 생산 기술로 변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인구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이제 영어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사람이면 사람 혹은 뭐 어떤 뭐 단체면 단체, 인구면 인구 어떤 총량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인구 규모가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예를 들면 뭐 한국 같은 경우 인구 규모가 한 3천만 명 이상 넘어섰을 때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뭐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의 인구가 당시 이제 그때는 인구가 이제 통일도 생각해서 뭐 한국 인구도 한 1억 명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규모 자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 인구 규모에 의한 기술 진보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 두 사람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앞에서 헨센 앤 프리스캇에서는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거, 지식의 총량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수준 이상 넘어서면 이제 테크놀로지가 바뀌는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서는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규모가 어느 총량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술 발전이 조금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왜 인구 규모가 뭐 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기술 진보가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잖아요. 한 국가 내에서 인구가 어느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뭐 우리가 뭐 집적의 효과, 뭐 어글로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 집적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공급도 확대가 되고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앞에 개념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뉴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냐면요. 재작년에 노벨상 받은 폴 라머의 다 그 표현들이에요. 거기서 다 갖다 쓴 겁니다. 그 앞 뒤에서 봤던 그 표현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봤던 스타크 오브 유저블 날리지 이런 것도 다 폴 라머의 그 스토리들이에요. 거기서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기술 진보가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인구 규모 인구 증가율이 아니라 인구 규모입니다. 인구 규모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기술 진보가 빨라지고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예상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교육 투자를 늘린다. 혹은 뭐 교육에 투자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육 투자를 하게 되고 교육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교육 투자를 늘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교육에 따른 리턴이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바로 그 스토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예상할 수 있냐면 바로 인적 자본에 대한 수익률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술 발전은 교육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인데 우리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교육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교육에 따른 수익률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기술 발전은 인적 자본에 따른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빨라지게 되면 그럼 사람들은 교육에 따른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 제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공정 혹은 뭐 혁신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룹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 편향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숙련 편향적을 우리가 스킬 바이어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같은 게 나왔어요.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컴퓨터를 사용합니다만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 같은 거 만들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근데 그 시절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실제로 스킬이 없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이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위주로 컴퓨터 활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보통 스킬이 없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실 없어지는 것이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이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서 스킬이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스킬이 없는 사람들은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될 때 대체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숙련 편향적이에요. 스킬 바이어스 하기 때문에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했거나 혹은 더 많은 교육 수준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